하루에 몇 번 정도 그런 욕구가 드시나요? 정신과 의사의 질문이 진료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3번 정도요. 아내가 허락을 안 해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 71세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그 정도면 71세 남성으로서는 상당히. 의사가 말을 잇기도 전에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능하면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진료실 밖 복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더 하고 싶다고. 3번도 모자라서. 나도 여자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62세에 찾아온 황혼의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62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만났다고 믿었습니다. 은지 씨, 오늘도 참 아름다우시네요. 강민수 원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71세. 대학병원 정형외과 원장을 지낸 분이었죠. 첫 만남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친구 수연이가 소개해줬어요. 은지야, 괜찮은 분 계신데 한번 만나볼래? 의사 출신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시고. 처음엔 망설였어요. 62세에 무슨 연애냐고요. 하지만 수연이가 계속 권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외롭잖아. 그냥 한 번만 만나봐. 그렇게 해서 만난 자리. 강민수 원장님은 생각보다 훨씬 젠틀했습니다. 은지 씨, 커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다음에 맛있는 카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단골인 곳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2번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번째, 4번째. 2개월 후 강민수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은지 씨, 저와 함께 인생의 남은 시간을 보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남아 있었구나.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지쳤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원장님 좋습니다. 함께하고 싶어요. 강민수 원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지 씨,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62세와 71세의 황혼 결혼이었죠.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초대해서요. 은지야, 축하해. 좋은 분 만났네. 수연이가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고마워, 수연아. 내 덕분이야. 신혼 첫날. 강민수 원장님의 집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50평대 넓은 공간. 전망도 좋았어요. 와, 정말 넓네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은지 씨. 그날 밤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은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은지 씨, 괜찮으시죠? 네. 71세지만 여전히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체온이었죠. 은지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나이에도 부끄러움이 남아있다니. 그날 밤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수 원장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은지 씨, 일어나셨어요?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어머, 제가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었어요. 식탁에는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샐러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은지 씨. 네. 오늘 병원에 잠깐 들러야 해서요. 같이 가실래요? 직원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럴까요? 네. 원장 부인으로 인사드려야죠. 뿌듯했습니다. 원장 부인. 62세에 이런 자리를 갖게 되다니. 그럼 준비하고 갈게요. 천천히 하세요. 1시간 후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의 차는 벤츠였어요. 검은색 S클래스. 타세요, 은지 씨. 조수석에 앉으니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강민수 원장님의 운전은 안정적이었어요. 은지 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2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학병원 본관 앞. 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니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 박 간호사. 소개할게요. 제 아내 은지예요. 아, 안녕하세요. 부인님. 박 간호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부인님, 환영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박 간호사의 눈빛이 조금 복잡해 보였거든요. 기분 탓인가? 강민수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 들어가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여러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두가 강민수 원장님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분의 아내가 됐구나. 원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간. 와, 정말 넓네요. 이제 은지 씨도 자주 오세요. 언제든 편하게. 고맙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원장님,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요. 강민수 원장님이 서류를 받아보시는 동안 젊은 여성이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원장님을 봤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뭐지? 저 눈빛은? 됐어요. 이렇게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젊은 여성이 나갔어요. 강민수 원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날게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모를 위화감.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첫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매일 아침 오늘도 예쁘네요 라고 말해주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맛있는 식당도 데려가 주셨어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자리 횟수가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처음엔 일주일에 2~3번이었는데 나중엔 거의 매일이 됐어요. 나이가 있으신데 건강하시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문제의 시작이었죠. 어느 날 아침, 강민수 원장님이 뒤에서 안아주셨어요. 은지 씨. 네. 오늘 아침부터 너무 예쁜데요? 손길이 조금씩 내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원장님, 아침 준비해야 해서.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그날 아침 식사는 30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뒤에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은지 씨, 앞치마 입은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원장님, 국이 끓고 있어요. 괜찮아요. 금방이니까. 금방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국이 거의 다 끓어버렸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3번?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71세의 남성이 하루에 3번씩 요구하는 게 정상일까?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불평하는 것 같아서요. 조금만 참자.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결혼 2주째가 되던 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에도, 그 전날 밤에도, 그 전전날 밤에도 매일 밤 강민수 원장님의 요구가 있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다크서클, 눈밑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더군요. 이게 신혼의 모습인가? 문이 열리며 강민수 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뒤에서 안아주시는 손길. 또 시작이구나. 몸이 먼저 긴장됐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 입술이 목선을 따라 내려오고 손이 허리를 감쌌습니다. 잠깐이라고 하시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잠깐이 아니라는 걸. 30분 후 겨우 부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란을 깨는 힘도 없었습니다. 노른자가 흐물거렸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강민수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병원에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 같이 가자고요. 오늘은 집에서 쉬면 안 될까요?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의 얼굴이 굳어지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보는 시선, 차갑고 날카롭고 섬뜩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지며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피곤하냐는 말씀. 죄송해요. 같이 갈게요. 그제야 표정이 풀렸지만 가슴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1시간 후 차에 탔습니다. 검은색 벤츠 안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으셨고 무거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창밖 풍경만 스쳐 지나가는데 손은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저 멀리 박간호사가 보였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을 보더니 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피하는 거지?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간,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이 미팅을 다녀오시겠다며 나가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가죽 소파에 앉았는데 부드러웠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나 행복한 걸까? 결혼 2주 만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들의 목소리. 원장님 새 부인 보셨어요?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응, 봤어. 꽤 젊어 보이던데? 62세래요. 웃음소리.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그 나이에 뭘 알고 결혼했을까? 전 부인도 그랬잖아요.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쉿, 조용히 해. 들리겠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전 부인도 그랬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은 전 부인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오래전에 아내를 잃었다는 말만. 어떻게 돌아가신 걸까? 왜 간호사들이 저런 표정을 지을까? 궁금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1시간 후 강민수 원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표정, 부드러운 미소, 마치 아침의 차가운 시선은 없었던 것처럼요. 점심을 먹으러 병원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식사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차가운 물이 손끝을 적셨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 창백했습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섰습니다. 박 간호사. 주변을 살피는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 되면 꼭 만나고 싶다고, 드릴 말씀이 있다고, 부인을 위한 이야기라고요. 표정이 심각했고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간호사가 들어오자 박 간호사가 급하게 말을 멈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면대 앞에 그대로 섰습니다. 물소리만 들리고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며 파를 썰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현관문이 열리며 강민수 원장님이 퇴근하셨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그릇 놓는 소리.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박 간호사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부인을 위한 이야기. 그게 뭘까?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그고 거품을 냈습니다. 그때 뒤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강민수 원장님, 뒤에서 앉는 손길. 또 거품 묻은 손을 들어 올렸는데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원장님, 설거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감싸는 팔 목선에 닿는 입술, 귀가를 스치는 숨결. 또 시작이구나. 몸이 긴장됐습니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에서, 침실에서 하루에 3번, 아침, 저녁, 그리고 밤. 이제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정해진 루틴처럼, 예측 가능한 패턴처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희미한 조명이 천장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옆에서 강민수 원장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지신 것 같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71세 남성이 하루에 3번씩, 거의 매일, 쉬는 날도 없이. 다른 사람들도 이런가? 궁금했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 수연이한테도 말하기 창피했거든요. 결혼한 지 겨우 2주 만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 간호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인을 위한 이야기예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뒤에서 앉는 손길. 오늘도 예쁘네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손길은 절박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부부니까 이럴 수 있지.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점점 더 지쳐갔거든요. 거울을 봤습니다. 다크서클이 더 진해지고 볼도 조금 꺼진 것 같았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은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71세지만 전혀 지치는 기색이 없으셨고 오히려 더 왕성해지는 것 같았죠. 은지 씨, 요즘 얼굴이 안 좋네요. 말씀하시면서도 손길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부부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날카로운 가시처럼. 이게 당연한 건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결혼 3주째,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 같았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휘청거리며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식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그냥 의무적으로 삼키는 것뿐이었죠.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이 농담을 하셔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고 억지로 웃으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인 박간호사, 부인님, 내일 병원 카페에서 뵐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네,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전송,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끄자 어둠이 내렸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박간호사가 하려는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옆에서 강민수 원장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하지만 저는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거의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 5시, 6시 시간만 흘렀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며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병원 1층 카페,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는데 손잡이가 달그락거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을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리며 박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부인님, 앉으세요. 박간호사가 의자를 당기고 앉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간호사가 손을 깍지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님, 제가 오늘 이렇게 부른 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말씀하세요. 부인님을 위해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25년 동안 모셨어요. 전 부인 때부터요. 전 부인. 그 단어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전 부인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원장님께서 오래전에 아내를 잃었다고만. 박간호사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이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5년 전이었습니다. 전 부인께서 병원 당직실에서 쓰러져 계신 걸 제가 발견했어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박간호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부인님, 원장님은 예전부터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라니요? 여자 관계가 복잡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 부인께서 처음엔 모르셨어요. 하지만 결혼 1년쯤 지나서 알게 되셨죠. 박간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직실에서 간호사들과 외래 환자들과 심지어 제약회사 영업사원까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당직실 청소를 할 때마다 여자들 물건을 주었어요. 귀걸이, 머리핀, 속옷까지. 속옷. 그 단어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부인께서 알게 되신 후로 많이 아프셨어요.
우울증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고 박 간호사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당직실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신 채 발견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원장님은 바뀌지 않으셨어요. 전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도 박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님이 오시기 한 달 전까지도 당직실엔 여자들이 드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인님과 결혼하시고 나서도 계속된다는 말인가요? 박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당직실 청소를 하다가 핑크색 속옷을 발견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가 쏟아질 뻔했습니다. 부인님 것인가 싶었는데 부인님은 병원에 잘 안 오시잖아요. 입술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제가 야간 근무를 하는데 당직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인님 조심하세요. 원장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박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부인처럼 아프지 마세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부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더요? 원장님의 성욕이 지나치게 왕성하신 건 알고 계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원장님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신 적이 있어요. 정신과요? 네. 3년 전쯤이었어요. 전 부인께서 원장님을 데리고 가셨죠. 박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진료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성중독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성중독.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권했지만 원장님은 거부하셨대요. 자신은 정상이라고 하시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부인님, 빨리 결정하세요. 전 부인처럼 되기 전에 박 간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해요. 부인님 건강 챙기세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의 웃음소리,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 음악 소리, 모든 게 멀리서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았는데 소리가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성중독, 외도, 전 부인의 죽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 어디로 가시게요? 집으로 가주세요. 주소를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 강민수 원장님은 아직 병원이셨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뭐였던 걸까? 결혼 3주. 겨우 3주 만에 이런 진실을 알게 되다니. 박 간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전 부인처럼 아프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될까? 무서웠습니다. 전 부인처럼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게 될까? 아니야. 그렇게 되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면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살아야 할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핸드폰을 받습니다. 친구 수연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결혼한 지 3주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이었습니다. 은지 씨,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요? 다가오는 발소리, 몸이 굳었습니다. 은지 씨, 얼굴을 돌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보였을 겁니다.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달리 들렸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울어요? 다가와서 안아주려고 했습니다. 순간 몸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본능적으로 피한 거였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은지 씨, 왜 그래요?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뭐가 문제예요? 말해봐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목소리의 변화를 달콤함에서 차가움으로, 사랑에서 통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또 피곤해요? 요즘 자꾸 피곤하다고 하네요. 섬뜩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은지 씨, 우리 부부잖아요. 그 말, 당연한 거예요 라는 그 말.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강요처럼, 통제처럼.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안 돼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원장님, 제발. 은지 씨. 다가왔습니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은지 씨, 이상해요. 뭔가 알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왜 이래요? 손이 어깨에 닿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 부인도 이랬을까? 이렇게 피하다가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정말 안 돼요. 왜요? 몸이 안 좋아요. 어디가? 그냥 전체적으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떼셨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쉬어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하지만 떠날 수 있을까? 결혼한 지 겨우 3주밖에 안 됐는데 창피하고 부끄럽고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따로 누웠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은 등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박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부인처럼 아프지 마세요. 나는 어떻게 될까? 전 부인처럼 우울증에 빠질까? 아니면 도망칠 수 있을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민수 원장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함께 있어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침 식사도 각자 먹었습니다. 밤에도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의 요구도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다른 데서 해결하시는 건 아닐까? 박간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직실, 젊은 여자의 목소리, 핑크색 속옷.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민수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지 씨, 오늘 병원에 중요한 진료가 있어요. 네. 정신건강의학과인데 같이 가주세요. 순간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정신과? 박간호사가 말했던 그 정신과일까? 왜 정신과예요? 제 건강검진 차원이에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해서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갈게요. 오후 2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앞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은지 씨는 여기서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네. 강민수 원장님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의자에 앉았는데 진료실 문 바로 옆이었습니다. 방음이 완벽하지 않았는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그렇죠. 오늘은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강민수 원장님의 목소리. 특별한 증상은 없어요. 그냥 정기 체크 차원이에요. 그래도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하루에 몇 번 정도 그런 생각이나 욕구가 드시나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3번 정도요. 아침, 점심, 저녁.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밥 먹는 횟수를 말하듯이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71세 남성으로서는 상당히. 말이 끊겼습니다. 그때 강민수 원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능하면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3번도 모자라서 더? 의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라고요? 네. 나이가 들어도 욕구는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회가 있으면 더 하고 싶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인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부인은 따라오지 못해요. 피곤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건 명백한 성중독 증상입니다. 성중독이라니요? 저는 정상이에요. 71세 남성이 하루 3번 이상의 욕구를 느끼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 나이대 평균은 주 12회 정도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에도 같은 말씀 드렸는데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요? 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싫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정상이에요. 남자로서 당연한 욕구예요. 원장님, 이건 욕구가 아니라 중독입니다. 중독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대로 괜찮아요.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시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앉으세요. 아직 상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났어요. 저는 갈게요. 원장님,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이 나오시며 저를 봤습니다. 가요, 은지 씨.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네. 복도를 걸었습니다. 침묵.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침묵.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침묵. 차에 탔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은지 씨. 네. 진료실 밖에서 들었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들었을 거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뭘 들었든 상관없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정상이에요. 남자로서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뭘 알아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지 씨, 부부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또 그 말, 당연하다는 그 말. 하지만 뭐예요?
당신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족한가요? 부족하죠. 솔직히 말하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왜 저랑 결혼하셨어요? 좋아서 했죠. 하지만 이렇게 거부할 줄은 몰랐어요. 거부가 아니에요. 저도 힘든 거예요.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길가에 급정거했습니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은지 씨, 당신이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응이요? 네. 다른 부인들은 다 적응해요. 다른 부인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부인들이 누구예요? 실수했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다른 부인들이 누구냐고요? 은지 씨,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말라고요? 지금 외도하신다는 거죠? 침묵.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전 부인도. 그래서 돌아가신 거죠?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대답하세요. 은지 씨, 대답하라고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요. 전 부인도 적응하지 못했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신 거죠? 그건 인정하세요. 인정해요. 그래요. 제 탓이에요. 너무나 태연한 목소리였습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아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지 씨, 어디 가요? 집에 안 갈 거예요. 뭐라고요? 이혼할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은지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이혼이라니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전 부인처럼 죽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탔습니다. 어디로 가시게요? 친구 수연이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한 달, 겨우 한 달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지금 내 집으로 가고 있어. 며칠만 재워줄 수 있을까?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연히 와. 기다릴게.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62세에 다시 혼자가 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전 부인처럼 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살기 위해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수연이 집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야. 수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많이 울었네? 말없이 안겼습니다.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들어와, 일단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 그리고 천천히 말해. 차를 한 모금 마셨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아. 응. 이혼하려고. 수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한 달이야.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무슨 일이 있었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강민수 원장님이 성중독이야. 성중독? 하루에 3번씩 요구하시고 거절하면 화내시고. 수연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외도도 하셨어.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세상에. 전 부인도 그래서 돌아가셨대.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잘 결정했어. 빨리 나온 거 잘했어. 하지만 창피해.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이라니. 창피할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나 바보 같지? 62세에 황혼의 로맨스를 꿈꿨다니. 바보 아니야. 누가 알았겠어? 수연이가 차를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어.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자. 고마워, 수연아.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수연이 집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한 달 전 신혼집 침대에서 보던 천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옥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 씨, 집으로 돌아오세요. 이야기합시다. 제발이요. 하나씩 읽으며 지웠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가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먹어. 어제 저녁도 굶었잖아. 고마워. 밥을 떴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라도 먹어야 해. 몸 챙겨야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켰습니다. 은지야, 변호사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변호사? 응. 이혼 절차 진행하려면 필요할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소개해 줄게. 정말? 응. 오늘 연락해 볼게. 수연이가 정말 든든한 친구였습니다. 오후 2시, 수연이가 소개해 준 변호사 사무실. 40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결혼 기간이 한 달이시라고요? 네. 이혼 사유는요? 남편이 성중독과 외도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병원 간호사의 증언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네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결혼 기간이 짧아서 많이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상관없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신청서. 한 달 전엔 혼인 신고서를 썼는데 이제는 이혼 신청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다 쓰셨으면 주세요. 변호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남편분께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수연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진행하기로 했어. 잘했어. 손을 잡아줬습니다. 은지야, 힘들겠지만 잘 견뎌. 응. 하지만 눈물이 또 났습니다. 울지 마.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62세의 새 시작이라니. 나이가 뭐 대수야? 아직 젊어. 수연이 덕분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이 이혼에 동의하셨어요. 정말요? 네. 생각보다 순조롭네요. 재산 분할은요? 결혼 기간을 고려해서 위자료 포함 5천만 원 제시하셨어요.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원장님의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받으시겠어요? 네.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혼 동의했대. 5천만 원 준다고.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응. 빨리 끝나는 게 중요해. 잘 생각했어. 이틀 후, 가정법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조정 절차를 거쳤습니다. 강민수 원장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재산 분할에도 합의하셨고요? 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강민수 원장님도 서명했습니다. 그럼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혼 기간 한 달 만에 법원을 나왔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은지 씨,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행복하세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응, 끝났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안아줬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응.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62세, 이혼녀, 무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은지야, 일단 집부터 구하자. 응. 작은 원룸이라도. 내가 도와줄게. 부동산 같이 다니자. 고마워, 수연아. 뭘. 이럴 때 친구 있는 거지. 일주일 후,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전 부인처럼 신경 안정제를 과다 복용하지 않았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62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조 구함, 나이 무관, 성실한 분, 수연이가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응, 은지야. 혹시 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을까? 뭐, 정말? 응, 배우고 싶어. 부동산 일. 당연하지.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 내일부터. 좋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62세, 늦지 않았어.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뜰 겁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며 오랜만에 설레는 아침을 느꼈습니다. 씻고 옷을 입은 후 거울을 봤는데 여전히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빛. 현관문을 나서자 10월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는데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62세,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나이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수연이의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공간, 책상 2개와 벽에 붙은 매물 사진들. 수연이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며 창가 쪽 작은 책상을 안내했습니다. 앉자마자 햇살이 들어와 따뜻했습니다. 부동산 프로그램을 켜고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매물들 마이너스 원룸, 투룸, 오피스텔, 아파트. 복잡해 보였지만 배우고 싶었습니다. 클릭하는 소리와 수연이의 설명에 집중하며 메모했습니다. 62세의 학생이 된 기분. 점심시간 수연이가 사온 김밥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때? 어렵지? 조금. 하지만 재미있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오랜만에 음식이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욕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오후 2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30대 초반 여성, 원룸을 보러 온 손님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응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친절하고 전문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손님이 나간 후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해봐. 떨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매물 관리 시스템도 다룰 수 있게 됐고 손님 응대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실수도 많았습니다. 가격을 잘못 말하거나 매물 위치를 헷갈리기도 했지만 수연이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매물 보러 나갔고 저만 남아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원룸 하나 알아보려고요. 떨렸습니다. 혼자서 상담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앉으세요. 의자를 권하며 지역과 평수를 물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손이 약간 떨렸지만 침착하게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이 매물은 어떠세요? 9평이고 보증금 1천에 월세 50입니다. 괜찮네요. 볼 수 있을까요? 함께 나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건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니 작은 원룸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첫 계약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수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수연아, 계약했어. 정말? 혼자서? 안아주는 수연이 뿌듯했습니다. 62세에 처음 해본 계약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며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손님 응대도 자연스러워지고 계약서 작성도 능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된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엔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의 요구가 있을까봐, 또 그 긴장된 시간을 보내야 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손님을 만날까, 어떤 집을 보여줄까 기대되는 마음. 출근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할머니가 의자에 앉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혼자 살 집을 알아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큰 집은 너무 외로워서 작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와 비슷하네. 공감이 됐습니다. 할머니, 제가 좋은 곳 찾아드릴게요. 고맙네요. 함께 매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첫 번째 집은 너무 어두웠고, 두 번째 집은 계단이 가파랐고, 세 번째 집에서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여기 좋네요. 햇살도 잘 들고. 그죠?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새 출발하는 중이에요. 그래요? 그럼 우리 함께 힘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뜰 테니까요. 그리고 저도 다시 일어날 테니까요. 강민수 원장님과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에 살았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뭘? 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도 응원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62세, 이혼녀, 부동산 중개보조.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의지로 일어서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전 부인처럼 신경 안정제를 과다 복용하지 않았으니까요. 살기 위해 떠났고 살아남았으니까요. 창밖의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손님을 만나고 계약하고 퇴근하는 평범한 일상. 소중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전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피스텔 매물을 보고 싶다는 손님이었습니다. 30분 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박간호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박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셨다는 걸 들었다고 잘하셨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이 2달 만에 재혼했다는 것, 이번엔 50대 중반 여성이라는 것,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 간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부탁했습니다. 혹시 새 부인에게 경고해 줄 수 있냐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시 강민수 원장님과 관련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전 부인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 전에 누군가에게 경고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다음 날 아침 결심하고 박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 부인의 연락처를 받은 후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며 거절하던 그녀였지만 간곡히 부탁한 끝에 내일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50대 중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품위 있는 분위기였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과의 결혼 생활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좋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 달라질 거라고 말하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의 성중독에 대해, 하루 3번씩 요구하는 것에 대해, 외도에 대해.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박 간호사가 준 정신과 진료 기록을 꺼내 밀어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 부인이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까지 듣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몰랐다고, 전혀 몰랐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는 그녀의 질문에 떠나라고, 지금 당장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창피하지 않았냐고 묻는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창피했지만 죽는 것보단 나았다고.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일어서며 시간을 주겠다고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떠나기 힘들어진다고. 제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잘한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경고는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하기로 결심했다고 도와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나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다시 뜰 겁니다. 그녀도 저처럼 다시 일어설 겁니다. 강민수 원장님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70대가 넘어도 여전히 성중독이고 여전히 외도를 하고 여전히 새로운 여성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한 달 후 그녀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사무실로 찾아온 그녀는 많이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막막했다고, 창피했다고, 무너질 것 같았다고 말하는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질 수 있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보라고 2달 전만 해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무실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면 더 빨리 떠날 수 있었을까? 아니, 어쩌면 결혼조차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엔 노을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강민수 원장님의 요구를 피하느라, 눈치를 보느라, 긴장하느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저녁 노을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자유롭다는 것에, 제 의지로 살아간다는 것에. 수연이가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오늘 수고했어. 저녁 먹으러 갈까? 좋아. 함께 사무실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거리는 저녁 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62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며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여니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다크서클이 사라졌고 볼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웃는 얼굴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8개월 전 이맘때는 강민수 원장님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죠. 황혼의 로맨스를 꿈꾸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수연이가 커피를 건네줬습니다. 오늘 계약이 2건 있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능숙했습니다. 손님 응대도 계약서 작성도 매물 안내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산다는 거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왔습니다. 70대 초반 남성으로 혼자 살 원룸을 찾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고 자식들과도 떨어져 지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함께 매물을 보러 다니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외롭지 않냐는 질문에 외롭지만 자유롭다고,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후 3시 두 번째 손님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 여성으로 이혼 후 새 집을 찾는다고 했는데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괜찮으냐고 물었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괜찮아질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습니다. 62세에 이혼했다는 것, 힘들었지만 지금은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니 그녀의 얼굴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여러 매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햇살 잘 드는 작은 투룸을 계약했습니다. 감사하다는 그녀의 말에 저도 고마웠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완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 저녁을 준비하며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설거지하다가 뒤에서 앉는 손길에 긴장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은지야, 다음 주에 독거노인 생활상담 봉사 같이 갈래? 봉사? 응. 우리 사무실에서 매달 하는 거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 방문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필요한 거 도와드리고. 나도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은지야가 오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럼 갈게.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수연이와 함께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80대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지만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외국에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본다는 이야기, 매일 혼자 텔레비전만 보며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익숙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것, 그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가끔 들를게요. 이야기 나누러요. 정말요? 네. 저도 혼자 살아서 할머니 마음 잘 알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네요. 정말 고마워요.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청소를 도와드리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봉사하러 간 거였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를, 공감을, 삶의 지혜를.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3세가 된 제 얼굴. 주름이 늘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민수 원장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지야, 잘 살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별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긴장하느라, 눈치 보느라, 피하느라.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밤 별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에, 제 의지로 움직였다는 것에,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는 밤,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공간.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화려한 집도, 많은 돈도, 멋진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제 의지로 일어나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제 선택으로 잠드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62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강민수 원장님은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여성을 찾고 있을 겁니다.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제 빛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또 어떤 손님을 만날까? 또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여러분, 늦은 나이의 사랑이 모두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62세에 새로 시작한 저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자유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